안녕하십니까. 무당금파입니다. 오늘은 23편 비련의 주인공 팔자, 남자분에 해당되고 또 여자분에도 해당됩니다. 사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은 무당금파에게 전화나 문자를 통해 가지고 뭐 이렇게 알아내려고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제발 하지 말아 주시고 정석적인 정상적인 상담을 신청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 방송에서도 공짜가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아줌마가 리플을 달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아줌마의 힘, 공짜로 얻어내려는 것이 아줌마의 힘이라고 하는데 이해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공짜라는 것이 반드시 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는 손해가 나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공짜 좋아하지 마시고 공짜는 그냥 버리세요. 그래야지만이 사주팔자가 바뀝니다. 오늘은 이번 방송부터는 좀 실질적이고 깊이 있게끔 방송을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비련의 주인공 팔자라는 것은 뭐냐? 예전에 제가 7편에서 자식을 가대평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식 중에, 내 자식 중에 비견일주, 내 자식 중에 비견일주의 자식들은 상당히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른이, 성인이 비견일주일 경우에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시는 데나 여러가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참작이 되실 줄 압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는 건 그렇습니다. 사주팔자, 명리학, 역학, 철학 이런 것들이 전부 통계학이 아니냐. 어떤 통계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맞습니다. 통계입니다. 그러나 무당금파가 보는 법은 그 통계가 틀립니다. 왜 틀리냐? 어떠한 큰 테두리는 통계가 있습니다. 통계입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를 듭니다. 씨가 떨어집니다. 땅바닥에 씨가 떨어지는데 그 씨가 옥토에 떨어지느냐 아니면 자갈밭에 떨어지느냐 강물에 떨어지느냐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은 분명히 틀립니다. 쉽게 해서 같은 비견일주 같은 사주팔자라고 해도 내가 어느 집안에 태어났냐 집안이 다 틀립니다. 이씨가 있을 것이고 김씨가 있을 것이고 또 이씨도 전주 이씨, 경주 이씨, 고성 이씨, 무슨 이씨 여러 가지 파가 있습니다. 김씨 또한도 또 여러 가지 김해 김씨, 무슨 안동 김씨 여러 가지 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주팔자라고 하여도 쉽게 얘기하면 다 틀립니다. 내가 어떤 뿌리를 타고 났느냐에 따라서 성장할 사람이 있고 실패할 사람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틀린 것이 또 무엇이냐? 통계요. 아무리 사주팔자가 같아도 통변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똑같은 사주팔자라도 어떻게 해석을 해갖고 현실 감각에 맞고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끔 통변을 해주는지 그것이 주요한 틀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견일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주팔자 운명을 판단할 적에 가장 기본은 사주팔자 8글자입니다. 생, 태어난 열입니다. 월입니다. 그 다음에 일입니다. 시가 됩니다. 연, 생년, 생월, 일시가 됩니다. 이 8가지 글자를 가지고서 운명을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태어난 날입니다. 내가 매월 며칠에 태어났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생년이나 생월, 생시는 생년은 조상을 의미합니다. 생월은 부모, 형제를 의미합니다. 시는 내 말년이 되면서 자식을 의미합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태어난 날이 어느 날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운명은 크게 나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비련의 주인공 팔자 남자 여자 오늘 비견을 한다고 했습니다. 비견일주. 여러분들이 비견일주인지 아닌지 판단 이거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성량이나
이 자라온 환경을 보시면은 내가 비견일주구나 아니구나를 분명히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비견일주에 있는 사람들은 강합니다. 어떻게 강하냐? 자존심이 셉니다. 그 다음에 자만심이 셉니다. 그 다음에 내가 최고라는 이 자부심, 자만심이 오버가 돼서 무인격입니다. 쉽게 더 예를 들자면은 다중인격의 성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중인격의 성향이라는 건 뭐냐? 연예인을 한번 예를 들면은 방송에 나와서는 착한 척, 이쁜 척, 고상한 척 합니다. 그러나 뒤의 생활, 사생활은 지저분하거나 안 좋은 방향으로 이중적인 생활하는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많습니다. 그런 성향이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는 성향, 이것이 다중인격의 성향입니다. 내가 최고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 자만심, 안하무인 내가 최고여야 된다. 이게 상당히 강하다 보니까 누구하고 어울리지를 못합니다. 어떤 일반적인 회사에 들어가서 어울리지를 못하다 보니까 자꾸 나오게 된다든지 도태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쉽게 해서 혼자 있는 그런 직업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비교 하나를 하실 것은 이런 양반들은 애썼는데 애쓴 보람이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자꾸만 중요한 고비에서 중요한 시점에서 남들에게 뺏기는 그런 기운들이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비견일주의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잘 나갈 수 있습니다. 비견일주 명심하세요. 55세, 56, 57 요 시기가 대충 내가 말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우리 사주를 볼 적에. 그러면 비견일주의 사람들은 특출난 기운이 있기 때문에 자기 주장, 자기 자아가 강합니다. 그래서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급 승진, 돈도 모으는 거 잘 모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55세, 56, 57 이 수가 되면 어느 누구나 한 방 칩니다. 친다는 건 뭐냐? 비견일주의 사람들은 나라 쌀이 익으면 고개를 숙이지만 이 사람들의 성향은 보리쌀입니다. 그래서 보리쌀은 익으면 빳빳합니다. 그래서 55세 6, 7 되면 낫이 확 치는 경우, 고개를 들었기 때문에 다 익었기 때문에 낫이 칩니다. 그럴 때는 재물로 건강으로 해서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55, 6, 7에 분명히 상처를 받든지 크게 손해납니다. 예를 들자면 강원도에서 공무원입니다. 부부가 공무원입니다. 55세 이 시기까지 몇십억을 벌었답니다. 공무원들이니까 정보가 있으니까 이 땅에 투자하고 투기하고 이런 걸 해가지고 돈을 몇십억을 벌었는데 이 시기가 되니까 한 방에 다 나가가지고 결국은 빚이 두 부부가 공무원인데도 빚 갚기에 10억 이상의 빚이 있어서 갚기에 허덕인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55세 6, 7 되면은 망합니다. 분명히 한번 껐기 때문에 이 양반들은 이전에 아무리 잘 나가더라도 요때 분명히 한 방을 맞습니다. 그래서 미리 마감을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쉽게 해서 요 어린 날에도 이렇게 무너지거나 어린 날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대부분 모르고 지나갑니다. 잘 되는 듯 합니다. 그러나 요 시기가 되면은 말년의 기운에 들었으면서 하늘에서 네 타고난 사주팔자대로 뺏기는 운명, 비련의 여자 주인공, 남자 주인공 운명을 타고났기 때문에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는 완전히 꺾습니다. 이라 사람들은 보증 사는 걸로 해서 꺾인다든지 아니면 어디 투자한다든지 아니면은 쉽게 얘기해가지고 빌려준다든지 야망이나 야심이 있기 때문에 동업을 한다든지 투기한다든지 빌려준다든지 재산을 어디에 감춰놓는다든지 이러다가 망하게 됩니다. 특히 내 자식이 비견일주라고 한다면은 그 자식의 이름으로 재산 등록도 금지해야 됩니다. 비견이라는 건 뭐냐? 뺏기는 겁니다.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뺏는 삶보다 성공하는 삶보다는 결국은 나중에는 뺏기는 삶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양반들은 쉽게 해가지고 부인이나 남편도 뺏기게 됩니다. 내가 나누어 가져야 되기 때문에 나누어 갖는다는 건 뭐냐면 내 남편 내 부인이지만은 결국 나중에서는 이혼을 하게 된다든지 해가지고 내가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바람이 나든지 남편이 바람이 나가지고 내가 뺏기고 인간도 뺏기지만은 재산 재물도 뺏긴다고 하는 겁니다. 쉽게 해서 이 비견일주는 고독하고 고생하고 고집이 세고 자수성가하라고 하는 팔자인데 자수성가가 아무나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쌓아놓으면은 말년이 되면은 반드시 한 방을 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건데 특히
제자들 또한도 우리 저 같은 무당, 무속인들 또한도 비견일주의 사람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아가 셉니다. 자신감이 셉니다. 쉽게 해서 자아가 센데 그걸 신으로 착각해가지고 무속인에서 신당을 차리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세다 보니까 신이고 이 신당이고 양이 안 차면은 어느 순간에 3년, 5년 지나면 이 신당을 엎어버립니다. 쉽게 해가지고 비견일주의 제자들은 명심하실 것은 반드시 신당이 엎을 수 있는 그 계기, 어떤 그런 혼란이 분명히 옵니다. 어차피 모셨으면은 내가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눌러서 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비견일주가 예전에 자식들도 얘기했지만은 비견일주는 성공할 가능성이 몇 프로냐? 10%가 됩니다. 실패할 가능성은 90%를 타고났습니다. 아무리 내가 몇십억, 몇백억 다 모아놨다 해도 말년 운이 들었을 시기에는 완전히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를 비견일주는 20%, 30%, 40%, 50%, 100% 확대를 시켜야지만이 내가 뺏기라는 운명을 뺏는 운명으로 내 거를 지키는 운명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보시는 방송에서 내 성향이 그렇다, 내 특징이 그렇다, 그러면은 분명히 나한테 50대 중반에는 한 방을 치겠구나. 그걸 아셔갖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안 당할끔 준비하는 방법은 아까 얘기했습니다.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고개 숙이라는 건 뭐냐? 나락, 쌀이 익으면 고개를 숙이면은 험한 거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볼이 쌀이기 때문에 고개를 빳빳이 들다가 내 잘났다고 쉽게 속된 말로 깝죽대다가 낫으로 한 방 맞게 되면은 모든 게 가산이 탕질이 된다든지 손해가 납니다. 비견일주 있는 사람들요, 상당히 강합니다. 자기 자신에서 내가 내다 합니다. 그래서 무당금파 같은 경우에는 비견일주의 사주 있는 사람은 상담 자체를 안 합니다. 왜? 어차피 얘기해줘도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서는 그럽니다. 55세, 6세, 7에 너 망해갖고 그때 와라. 쉽게 해서 이렇게 무서운 사주 팔자 타고난 게 비견일주입니다. 내 자신이 자아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최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야망, 뭐가 팍 강합니다. 남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꺾이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마감을 하셔야 됩니다. 비견일주의 사람들이 제대로 손해가 안 나고 제대로 사시려고 하면은 그 방법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당, 쉽게 해서 무당금파를 만났다. 무당금파의 말을 듣고 밀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또 오해를 살 수가 있는데, 쉽게 가지고 무당에 대해서 미신이다, 사입이다,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은 아예 채널을 고정도 하지 마시고 관심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누구라도 성공하고 누구라도 실패 없이 다독다독 거려서 가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비견일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